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임상시험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 분석의 리포트를 제가 작년에 읽었었는데요. 정말 올해 이렇게 좀 임상시험에 나서는 기업들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도 하면서 이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바이오 로직스가 아프리카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공시가 전해졌는데요.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는 오가 수막규균 접합 백신 UNMCV5 멀티주 제2상, 3상 아프리카 임상시험 계획을 2일 승인받았다고 지난 3일 공시했습니다. 임상은 4,236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약 22개월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측에서는 임상 2상에서는 12개월 이상 29세 이하를 대상으로 수막구균 예방을 위해 UNMCV5 멀티주 안전성과 내약성을, 3상에서는 9개월 이상 29세 이하를 대상으로 수막구균 예방을 위해 UNMCV5 멀티주 면역 원성과 안전성과 내약성, 로트간 동등성을 각각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는 목표 시험 대상자 수 4,236명은 말리 임상시험 대상자 2,048명, 감비아 임상시험 대상자는 2,188명으로 이번 임상시험 계획 승인은 감비아 임상에 대한 승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해서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이렇게 유바이오 로직스가 수막유근 접합 백신을 아프리카에서 임상시험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된 또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 수막구균은요, 뇌와 척수를 둘러싼 이 수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요,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에서 발병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막구균에 감염되는 경우에는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질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 10명 중에 1명은 사망하고요, 5명 중에 1명은 뇌 손상이나 피부 괴사, 그리고 사지 절단이나 청력 상실 등 이렇게 영구적이고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담 지역의 잠비아라든지 세네갈, 말리,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 우간다, 케냐 등은 이 국제보건기구에서 수막구균 벨트로 지정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매년 수십만 명이 수막구균 수막염에 이렇게 감염이 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한 사망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은 수막구균 백신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들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백신 개발 기업들은 자금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백신의 임상시험을 보다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와 같은 기업들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수막구균 백신을 임상시험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 백신이 실제로 이 높은 질병 부담이 있는 지역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백신이 해당 지역 인구에게 적합하고 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데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 이후 백신 사용의 승인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서 발병률이 높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기구와의 협력까지 이루어지면서 좀 임상시험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유바이오 로직스가 그래도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유바이오 로직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콜레라 공급 백신을, 공공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로는요, 이 콜레라 백신의 공급 계약 확대와 또 생산 능력 확장, 이 두 가지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바이오 로직스의 올 상반기 경구용 콜레라 백신 매출액은 218억 8,200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바이오 로직스는 최근 한 달간 이 유니세프와의 협력으로 미얀마나 나이지리아,
예멘 등지에 백신을 공급하는 약 223억 원 규모의 콜레라 백신 공급 계약을 연달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약 규모는 회사의 올 상반기 매출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인데요. 이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바이오 로직스는요, 콜레라 백신 원액 생산을 위해서 춘천 2공장 내에 제조시설을 추가로 증설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평년 대비해서 약 60% 이상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유니세프의 수요를 초과하는 약 5천만 도즈의 백신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입니다. 또 이외에도 유바이오 로직스는 장기적으로 장티푸스 백신과 또 수막구균 백신 등 새로운 백신 제품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좀 제품을 다각화할 시도를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출시가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한 달간 계약이 모두 유니세프와의 협력이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통해서 백신을 공급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 국내 백신 개발사들은 국제 조달 시장 진출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백신 시장은 구매 주체에 따라서 크게 국제 조달 시장과 또 민간 시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국제 조달 시장은 유니세프,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등의 국제기구가 백신을 구입해서 저개발 국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민간 시장은 개별 국가나 또 민간 의료기관이 백신 개발사 와 협상을 통해서 백신을 구매하고 공급하게 됩니다. 국제 조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 시장과 비교해서 백신 단가는 낮게 책정이 되지만 대량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데다가 이 개발 과정에서 비렘 멀린다 게이츠 재단 등의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이자, GSK 등 이 글로벌 백신 개발사는요, 주로 선진국을 타깃으로 해서 프리미엄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후발주자들이 진입하기에도 훨씬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는 지난 2016년에 경구용 콜레라 백신인 유비코를 유니세프에 처음으로 공급을 했는데요. 유바이오 로직스는 지난해 유니세프에 백신 3,200만 도즈를 공급했는데 최근에 경쟁사였던 인도의 샨티 바이오텍이 백신 공급을 중단하면서 올해 공급 물량은 이보다 50% 이상 늘어난 4,900만 도즈에 달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바이오 로직스는 수막구균 5가 백신을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설립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인 라이트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국제기구들이 여러 종류의 좀 질병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가 백신을 선호하면서 LG화학 등 국내 백신 개발사들도 이러한 다가 백신 개발에 좀 속도를 내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내 백신 개발 관계자는요, 이 국제 조달 시장은 일반 시장과 비교해서 백신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입찰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 마케팅 등의 별도 비용이 없이 출시 첫 해에도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다면서 이 다가 백신은 비용뿐만 아니라 접종률을 높이기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도 이 국제기구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조달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대량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강점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로직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니까요, 지난 8월 말에는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좀 잘 가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유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이 알츠하이머 백신이 마우스 실험에서 이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형성을 억제하고 또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비싼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필요가 없이 3회에서 5회 이렇게 소량 접종으로만 일정 기간 항체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편리성과 그리고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유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요, 이 치매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백신을 맞을 경우에 이렇게 좀 증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예방 효과와 또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매 백신 실험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게 된 건데요.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내년 말까지 임상 1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 2상부터는요, 이 유바이오로직스와 팝바이오에서 플랫폼 기술을 양도받은 유팝 라이프 사이언스가 이 개발권을 가지고 글로벌 파트너사와 공동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유바이오로직스의 수주 공시 살펴봤습니다. 먼저 유바이오로직스의 공시 요약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오가 수막구균 접합 백신 UNMCV5 멀티주 제2상, 3상 아프리카 임상시험 계획을 2일 승인받았다고 지난 3일 공시했습니다. 임상은 4,236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약 22개월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임상에서는 안전성과 내약성, 로트 간 동등성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 계획 승인은 감비아 임상에 대한 승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의 공급 계약 확대와 생산 능력 확장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